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역시나 자화자찬을 했고요. 전례 없는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언급이 또 나왔는데 26년 다들 경기가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경기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어떤 이런 연설들 보면 참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부분을 계속해서 되풀이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도 잘못한 부분들은 전임 바이든 정권에 좀 돌리는 그런 바이든 정권의 책임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낙관론 뭐 이런 부분들, 뭐 사실 그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어떤 이제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유동성의 공급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낙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집권 후반기에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년 11월의 중간선거, 이제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도가 3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고물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내 어떤 서민들의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저렇게 이제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반전을 주기 위한 오늘의 결국 그 대국민 연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보면 뭐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주거비 부담의 경감이라든가 또 감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감세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올해는 사실은 감세보다는 관세 쪽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론 자체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던데 이걸 그냥 믿질 않는 건가요, 대표님? 그렇죠.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뭐 관세로 인해서 네. 뭐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서민들의 경제에 와닿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례 없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도 양극화가 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게 갭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지지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것을 좀 반전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은 결국 저금리와 저유가입니다. 네. 근데 저금리는 이제 지금 이제 연준이 내년에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제 뭐 그 연준 의장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제 관철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저유가는 지금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오늘 이제 CPI가 나왔지만은 여기에도 지금 CPI가 생각보다 굉장히 뭐 양호한 부분도 역시 이제 저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몫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시장이 뭐 크게 반응은 없었는데 CPI가 사실 나오자마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수치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이거 봐라, 물가 괜찮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CPI에 대한 해석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던데 맞을까요? 사실 이제 큰 영향을 없다고 보는 근거는 그거예요. 이번 지금 CPI가 나오자마자 지금 저도 여러 이제 그 외신이라든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왜곡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정부가 업무 재개된 게 벌써 11월 중순쯤이에요. 그러니까 지표가 이것이 과연 전체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일부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번에 CPI를 결국은 이제 측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더군다나 코어 CPI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조금 우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논리를 보면은,
적어도 물가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9월보 대비해서 지금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이고 이제 3%를 넘어섰던 부분들이 다시 2% 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그동안 사실은 조금 이제 그 물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고용 악화 쪽에 이제 방점이 찍히면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연준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금리 정책의 표기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뭐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1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네. 그거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이제 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는데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상황을 보면 뭐 CPI 발표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이 기술주 쪽에 다시금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이 지금 14%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한번 짚어볼까요? 뭐 사실 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아실 텐데 뭐 일단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별로 흠잡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뭐 이제 우리가 오라클 실적도 받고 브로드컴 실적 봤지만 특히 브로드컴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닌데 몇 가지의 그 이제 그 약점들이 좀 드러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실적과는 반대로 움직인 측면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뭐 이 정도면 정말 뭔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HBM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에 HBM 공급 계약이 완료가 됐고 지금 HBM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 그리고 가격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 결국 지금 보면은 이러한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미 지난 분기 실적에서 다 오픈이 됐던 부분인데 마이크론 지금까지 오픈을 안 시켰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HBM이 정말 잘 나가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케이펙스입니다. 이제 그 2026년에 과연 그렇다면은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한 150억 달러에서 155억 달러 정도가 컨센서스였고 최근에 좀 상향이 돼가지고 이것이 한 18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시장의 어떤 그 가장 그 상단이었는데 요번에 200억 달러까지 KPX를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금 호황을 맞이했고 KPX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확인이 이번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투자와 관련된 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이크론 적어도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향후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런 쇼티지 현상들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가 한 2028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뭐 2026년, 2027년, 2028년 점점 이제 그 사이클의 길이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향후 한 2, 3년 정도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하고 안심을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의 기대치 자체도 컸는데 그 기대치도 뛰어넘어주는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 좀 프리마켓부터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제장을 끌어내렸던 종목은 또 오라클이겠죠. 오라클의 이 소식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닐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라클이 네. 계속해서 지금 잡음이 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가 약간 뭐 속된 표현으로 미천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좀 무리한 그런 이제 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또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수주를 받아놨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로 연결되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네. 조금 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게 블루아울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오라클의 파트너였는데 이제 이 파트너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향후에 조금 이제 오라클한테는 상당히 좀 데미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는 AI 이제
또 어떤 투자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차별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 갖다가 AI 전체에 대해서 어떤 뭐 버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로 한정시킬 수가 있다. 당장 네.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의 이제 오픈 AI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왔잖아요. 네. 결국 이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존하고 오라클의 어떤 개별 기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오픈 AI 투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환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오라클은 뭐 이제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AI 붐에 대한 하나의 그런 과정에서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시장 전체에 대한 문제로 좀 확대를 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차별화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라클 관련해서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맛집이어도 웨이팅이 너무 길면 떠나간다. 뭐 이런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또 개별 기업의 이슈로 좀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단 기술주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데 지금 엑센추어가 유일하게 지금 3%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사실 이제 엑센추어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가이던스의 문제죠. 가이던스가 조금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엑센추어가 좀 올라오다가 조금 이제 그 흐름이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픈이 되면서 주가가 좀 이제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뭐 지금 무엇보다도 최근에 어떤 실적 발표 과정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는가가 굉장히 점점 중요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딱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카맥스 실적 한번 짚어볼까요, 대표님? 예, 카맥스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중고차 업체예요. 그야말로 이제 중고차 유통업체인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진의 인하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그 이제 컨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많이 팔기 위해서 마진을 낮추겠다. 그런데 이게 물론 뭐 긍정적으로는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많이 파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9% 이상 밀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뭐 브로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컨콜 과정에서 뭔가 시장의 어떤 그 약간의 그 이제 뭔가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발언들이 나오면은 시장이 좀 가차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카맥스도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결국 이런 어떤 언급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와 정확히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지금 밀러놀이란 종목인데 네. 7% 넘는 상승폭입니다. 네. 실적 자체는 좀 엇갈렸죠? 사실 이제 이 밀러놀은 가구업체입니다. 가구업체인데, 그러니까 실적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좀 엇갈렸는데 주가는 7%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 EPS는 추정치를 상회했어요. 근데 매출액은 하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 시장의 기대치가 한 9억 96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매출 가이던스를 거의 한 9억 상단이 9억 6천만 달러까지 올리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이거 긍정적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7%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만큼 이번 실적 시즌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점점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실적 발표에서도 전망이 조금 더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 체크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이 종목 볼 텐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라는 기업이
에너지 기업을 합병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1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트럼프 미디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소셜 네. 미디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핵융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TAE 테크놀로지와 합병을 하겠다라는 그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성향의 기업들이 이제 서로 간에 합병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전액 주주 교환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래 가치가 60억 달러 이상이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거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급등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저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어쨌든 간에 주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네.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룰루레몬 보겠습니다. 8% 넘는 급등이네요. 사실 이제 최근에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CEO가 내년 1월에 사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지분 10억 불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룰루레몬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엇 펀드의 여러분 성향을 아시겠지만은 뭔가 이제 주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딴지를 걸 것이고 뭔가 이제 그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제 차기 지금 CEO로 내정돼 있는 사람이 랄프 로렌이라든가 코치에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룰레몬도 향후에 이런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죠.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향후에 긍정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룰루레몬까지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오늘의 종목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가는 종목부터 볼까요? 이제 오늘 모아가는 종목은 굉장히 좀 재밌는 종목인데 글래드스톤 커머셜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리치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제 그 이익을 내는 회사고 뭐 상업용이라든가 오피스 자산이 주 투자 대상이고 한 151개 정도의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월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 배당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는 넣어놓으면 좋은 이런 종목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주기는 주 1회 정도,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도 차트도 장기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오늘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글래드스톤 주 1회 5년 이상 모아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어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데 KLA 뭐 반도체 기업이에요. 오늘 사실 뭐 반도체는 마이크론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종목이고 KLA는 상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웨이퍼 검사라든가 계측 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시장 점유율 50%는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KLA 걸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웨이퍼 검사라든가 분석 장비 시장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26년 회계연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한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실적 자체는 뭐 대부분의 반도체 최근 장비 업체들이 그렇지만은 결국은 마이크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으면은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제프리스에서 그 리포트를 냈는데 내년 매출 2026년 매출 전망치를 한 140억 달러 그리고 2027년에 155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이런 슈퍼사이클과 딱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1,2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런 반도체 붐을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매수가는 한 1,200달러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1,200달러 부근에서 저는 매수천 드리겠고 목표가는 1,330달러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75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종목이네요. KLA 도전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200달러 부근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1,330달러, 손절가 1,075달러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픽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